안녕하십니까. GDG 3.5기에서 프론트엔드 맡았었는데 갑자기 AI 하게 된 전상입니다. 네, 조촐하지만 잘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지 생성 AI는 제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관심이 있던 주제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번에 GDG 워크트리에서 그 이미지 생성 기반으로 실시간 웹툰 약간 그런 거를 진행하게 돼가지고 원래는 초기 기획은 제미나이나 이제 오픈 AI를 활용해서 좀 기존에 있는 상용 AI를 활용해서 프롬프팅을 좀 해결해 보자 좀 했는데 좀 느껴지는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로컬에서 돌려보면 조금 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돌려봤는데 뭐 약간 자료를 찾으면서 하니까 해결은 되는 것 같은데 좀 원리 같은 것도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해서 이번 세션에서는 그냥 제가 알게 된 그냥 간단한 디퓨전에 대한 원리나 좀 로컬에서 생성한 그림 AI 돌려보는 법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프론트로 들어와서 AI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디퓨전이 뭔지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존에 아시던 것 중에 내가 논문 리뷰 할 때는 이 내용 아니었는데 라고 막 그렇게 생각 드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맞으니까 이렇게 잘 판별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 AI 많이 쓰시나요? 네, 뭐 쓰시나요? 저는 나노 바나나 써요. 나노 바나나 역시 GDG 올건 아니죠? 구글에서 나온 이제 네, 죄송해요. 구글에서 이제 나노 바나나라는 AI 생성 모델이 나와서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뭘 많이 사용하냐 물어보면은 이제 미드저니와 GPT에 이제 딸려 있는 다이빙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저니는 다 한 번씩 사용해 보셨죠? 미드저니 사용해 보셨나요? 네? 미드저니 사용해 보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안 씁니다. 아쉽네요. 미드저니는 이제 약간 좀 이학적인 그림체를 추구해가지고 초보자들이 많이 쓴다고 해요. 이제 뭐 애니메이터나 만화가들, 디자이너들도 많이 쓴다고 하고 GPT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브리 통으로 바꿔주는 이런 기능 내놓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기도 했었죠. 저는 아까 올거나이저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구글에서도 이제 제미나이에서 나노 바나나라는 코드명으로 이제 그림 생성 AI를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보자 했는데 생각보다 기존 모델보다 좀 퀄리티적으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은 옷 사진이 있고 사람을 주면은 옷 사진을 주고 요걸 입은 사진을 사람 만들어줘 하면은 이렇게 딱 사람 입은 거 알려주고 그다음에 약간 각도를 전신 포즈로 바꿔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좀 세부적인 일관성이나 이런 거 유지에 있어서 좀 기존에 있는 다른 LLM보다 강점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써보자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써봤는데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또 제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좋아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약간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멤버가 된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보자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팅을 몇 개 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제 네 번째 있는 사람이 약간 일론 머스크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사람 옷을 이렇게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머리까지 이렇게 구현을 해주고 일론 머스크가 이 옷을 입은 사진을 만들어줘 했는데 좀 이상해요. 좀 약간 삐리한 게 느껴져요. 갑자기 막 제가 이전에 인풋으로 넣었던 사진을 아웃풋으로 그대로 전달해주죠. 그랬더니 다시 만들어 시켰더니 팔이 없어요. 다리도 없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팔다리 만들어줘. 이제서야 만들어줘. 그 다음에 이제 소다파 포즈를 춤을 춰줘.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보시면 막 팔이 두 개가 되고 이거는 이제 소다파 포즈가 아니죠. 이거는 그 페이커 포즈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그 정형화된 요청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해 보려고 막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진짜 한 프롬프트를 한 30번 넣은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생성하는데 한 20초? 30초 걸리거든요.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한 거의 8분? 그 정도 걸리는데 사실 그래서 이 쓸모없는 사진 하나 만들려고 8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약간 문제점은 그거죠. 이 프롬프팅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구글 자체에서 제미나이 엔진을 바꿔버려서
똑같은 프롬프팅을 해도 같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약간 좀 파악한 문제점은 이런 점에서 이미지 생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기존에 있던 거를 내보내주고 약간 이런 거죠. 이걸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이미지 생성 모델이 아니라 그냥 LLM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 생성 모델이 있고 거기 중에 이제 워크플로우가 있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그 어떤 인물이 어떤 옷을 입는 딱 그거를 원하는데 좀 과하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도메인 스페시픽하게는 잘 적용되지 않을 것 같다.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자체 모델 한번 돌려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론팅 처리 로직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갑자기 저는 지브리 뭐 일론 머스크를 지브리풍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지브리풍이 안 된대요. 지금도 실제로 안 되거든요. 옛날에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비즈니스에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로컬에 구현해서 좀 이런 기술 같은 걸 내재를 하면서 컨트롤도 좀 LLM을 거치지 않으면 좀 디터미니스틱한 부분이 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구현을 해보자 싶어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게 된 게 스테이블 디퓨전 아시나요? 네. 다른 분들 아시나요? 네. 써보셨나요? 안 써보신 것 같아요. 스테이블 디퓨전이 혹시 언제 나온 건지 아세요? 한 3, 4년 되지 않았나요? 맞아요. 오 정확하시네. 제가 입학할 때 나왔던 거. 2학번인데 22년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가 정말 생성형 그림 AI의 태동기였고 그 이전에는 이제 뭐 GAN 뭐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뭐 적대적 뭐 판별 막 그런 거 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퀄리티가 후져요. 그래서 이 디퓨전 모델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좀 사양 산업에 있었는데 요 스테이블 디퓨전이 사실 이게 원조는 아니에요. 원조는 디퓨전의 원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GPT에 딸려 있는 달리인데 그게 그냥 GPT가 오픈 AI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달리를 같이 생성형 그림 AI로 같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달리가 만든 걸 보고 이제 미드저니도 내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이 우리는 그냥 오픈소스로 내겠다. 이게 아마 어디 독일 뭐 미넨 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든 건데 이거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오픈소스로 내겠다. 왜냐면 사실 까보면 그렇게 별거 없어요. 그래서 오픈소스로 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랩핑을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스테이블 디퓨전을 랩핑해서 노블 AI라고 약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블 AI가 그냥 스테이블 디퓨전 래퍼거든요. 근데 그걸로 해서 굉장한 수익을 많이 벌어들였죠. 약간 그런 짤막한 역사 있다. 좀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고 디퓨전은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디퓨전이 뭔지? 네. 네. 디퓨전이 뭐예요? 확산. 정답 맞아요. 근데 이 여기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쓰이는 디퓨전은 약간 어떤 의미일 것 같나요? 확산 아니에요? 그렇죠, 맞긴 한데 일단은 확산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는 그냥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얘네가 그냥 하나의 블랙박스처럼 함수처럼 작동을 해가지고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에 기본 원리에 근간 원리에 확산 개념이 있어서 스테이블 디퓨전이 된 겁니다. 근데 스테이블 디퓨전 이전에도 디퓨전이 있었어요. 다만 좀 스테이블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스테이블하게 만들었냐 그거를 간략하게 좀 알아볼 건데 일단 스테이블 디퓨전 말고 그냥 디퓨전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 좀 뭔가 인투이티브하게 받아들이면은 백지에서 시작을 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약간 그 90년대 아날로그 TV 노이즈 같은 데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먼지 같은 것들을 조금씩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임의의 이 먼지 같은 잡음에서 여기서 잡음이 어떤 걸까? 여기서 뭘 빼면 요게 나올까? 그거를 이제 모델이 학습해서 구현을 했다. 라고 약간 그냥 러프하게 한번 인지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그럼 아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겠죠? 이게 그냥 진짜 그 아날로그 TV판 그런 거 찍어다가 이런 걸 생성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성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자금을 생성하는데도 뭔가 좀 메커니즘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봤더니 잘못 먹네. 이거 아니야. 처음에 이제 고양이 그림 있어요. 고양이 그림 있으면 여기에 엄청 랜덤한 노이즈를 추가해요. 그리고 그냥 같은 로직으로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게 노이즈를 구현할 때 랜덤한 노이즈가 아니라 어떤 공식에 의도해서 노이즈가 추가되는 거예요. 가우시안 뭐 분포 그런 걸로 해가지고 좀 디터미니스틱하게 노이즈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노이즈가 추가되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처음에는 고양이들의 분포가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고양이와 강아지는 누가 봐도 다르잖아요. 고양이들 사진의 분포가 이쪽에 밀집돼 있고 강아지 사진 분포가 이쪽에 밀집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노이즈가 계속 추가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의 큰 정규 분포로 수렴하게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여기서 거꾸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민준 씨 말고요. 찍어주세요, 아무나. 아무데나 가겠죠. 예, 아무데나 갑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이 상태에서 그 영어, 한국어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골드 디퓨전을 돌리게 되면은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거 확률론적인 결정 과정이 나는 거라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정하는 로직은 나중에 좀 다시 다룰 거고, 일단 요 고양이 사진이나 뭐 강의 사진이나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일관적인 노이즈 처리를 통해서 이 하나의 정규 분포적인 노이즈로 만든다. 이거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노이즈가 적용되는 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건데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상수예요. 뭐 상수라기보다 그냥 파라미터 같은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전 값이에요. 이전 0번. 0번을 좀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값을 조금 줄여요. 그리고 거기다가 랜덤한 노이즈를 좀 추가해요. 이거는 그냥 정규 분포거든요. 그냥 0, 1 정도, 그 평균이 1이고 음산이 1이 아니 평균이 0이고 음산이 1이.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노이즈를 이만큼 파라미터만큼 조금 추가를 한다. 이 파라미터는 나중에 정의를 하겠죠. 그 모델을 만드는 사람이.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은 접근을 하면은 아까 보여드린 요 정규 분포가 된대요. 그래서 요 정규 분포가 되도록 식을 이렇게 쫙 맞춘 거예요. 요거 거기서 유도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될 것 같고, 이제 각 단계에서 노이즈가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한국말로 뭐였죠? 정방형. 아무튼 그냥 영어로 할게요. 포워드 디퓨전을 하게 되면은 계속 노이즈가 추가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네골드 디퓨전을 하고 싶은 건데, 거기서 이제 그거를 거꾸로 돌리는 과정은 여기서 일로 갈 때 약간 디터미니스틱하게 이제 노이즈가 추가가 되긴 했지만 그 확률론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추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확률론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딥러닝, 비학습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보자. 그래서 요 관계성을 계속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노이즈가 얼마나 추가됐냐, 그건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이거 빼면 되니까요. 노이즈가 얼마나 추가됐냐. 그러면은 노이즈가 얼마나 추가가 됐는지 우리 정답으로 알고 있고,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진이 생성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고, 그거를 얘네들이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측하다가 그거를 이제 손실로 가는 거죠. 그 손실이 가장 줄어들 때까지 계속 학습을 돌립니다. 그럼 언젠가는 여기서 요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게 디퓨전의 기본 모델이고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 대단한 건 없어 보여요. 근데 그러면은 약간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스테이블 디퓨전 전에는 디퓨전이 상용이 아니었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왜 상용이 아니었냐? 왜일까요? 원하는 대로 디코딩 하기가 어려워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디코딩은 잘 돼요. 디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 오토인코더 이런 걸로 되는데, 요건 사실 그 디퓨전 이 정말 한 10년 전에 있었던 개념이고, 요 부분에서는 이제 압축하고 복원하는 약간 그런 과정인데, 요거는 거의 약간 정확하게 된다고 약간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디퓨전 모델이 상용화되지 않았던 거는 그냥 오래 걸려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 이미지 크기가 512 곱하기 512고 RGB 값이니까 하나의 픽셀마다 RGB 하나씩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 곱하면은 778만 6,462차원의 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요 과정을 거의 한 30번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좀 대량하게 학습시키기 어려웠다. 그래서 좀 약간 사양 상황이었던 건데,
여기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이분들이 알아낸 게 오토 인코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압축하는 거예요. 사진을 압축을 해요. 이거는 그냥 오토 인코더의 개념인데 오토 인코더라는 게 그냥 압축기와 보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사진이 있고 이걸 압축하면 요런 뭔가가 되겠죠. 요거는 이미지는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숫자 덩어리예요. 텐서 개념인데 어떤가의 텐서로 만들고 그거를 다시 이렇게 복원을 한다. 근데 사실 이렇게 압축을 한 다음에 복원을 하는 과정도 아까 말씀드린 기계학습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는 거고, 요거는 사실 거의 컴퓨터가 굉장히 잘 한다라고 이제 여겨져 있었어요. 식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그래서 오토 인코더를 하면은 압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지를 한번 압축시켰다가 복원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원본 이미지랑 똑같을 수 있냐? 약간 그런 질문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다양체 가설이라는 그런 가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에 있는 대부분의 그림이든 뭐 분포든 뭐든 간에 약간 주변에 있는 것까지 어느 정도 관계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냥 완전 랜덤하게 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차원을 줄여도 좀 데이터가 남아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롤케이크 모양의 분포가 있어요. 요건 3차원 정보는 아니긴 한데 3차원 평면에 있잖아요. 요거 3차원 평면에 있는 정보를 난 2차원으로 줄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눌러요. 눌렸어요. 누르는 건 쉽죠? 피는 건 쉽을까요? 어렵죠. 근데 이게 이렇게 누르면 어려운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롤케이크를 이렇게 펴듯이 요 경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펴면은 요거는 복원할 수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요거는 이제 파란색과 노란색이 겹쳐 있는데 실제로 파란색과 노란색은 거의 관계가 없죠. 여기는 파란색과 노란색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차원을 축소하는데 차원을 축소해도 어느 정도의 이론적 이제 관계성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대부분이 그 주변에 있는 원소들과 유사성을 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약간 좀 어려운 건데 정말 간단하게 예시를 들자면 그러니까 사람 이미지를 만드는데 사람의 눈 옆에는 코가 있겠죠. 코 밑에는 입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약간 뭔가 어느 정도의 규칙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눈 밑에 입이 달린 사람은 없잖아요. 눈 위에 입이 달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고 더 간단히 예시를 들자면 그냥 나무를 픽션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초록색 이렇게 나무가 있고 이파리들이 막 있어요. 여기 이파리 1번 옆에 2번 픽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2번 픽셀은 무슨 색일까요? 초록색. 높은 확률로 초록색이겠죠. 그런 약간 개념들 때문에 차원을 축소해도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완벽하게 똑같이 복구되는 건 아니죠. 그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하는 zip 파일 압축하고 그런 거와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좀 어느 정도 랜덤리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실은 각오를 해야겠지만 저희는 애초에 생성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제로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건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를 오토 인코더가 해준다. 축소해주는 걸. 그리고 이게 그냥 인코더도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선을 알면은 요거를 쉽게 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 선을 사람이 계산하는 게 그냥 인코더고요. 요 선을 인공지능이 계산하는 게 오토 인코더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개념입니다.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토 인코더는 요런 이미지가 있어요. 요게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요런 이미지가 있으면은 요런 이미지가 있으면은 요 검은색은 글자겠죠. 그냥 요 뭔가 어느 정도의 그 규칙성을 띠고 있으니까 갑자기 여기가 노란색이 튀어나오고 그럴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규칙성을 띠고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차원을 축소해도 어느 정도 좀 약간 그 가우시안 인터폴레이션에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복원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구조가 이미지를 믿고 이미지가 압축돼서 막 이상한 숫자 덩어리로 바뀌어요. 이게 뭐 텐서라는 건데 기존에는 이제 512 곱하기 512 곱하기 3이었는데 64 곱하기 64 곱하기 4로 바뀐 거예요. 왜 갑자기 4냐 물어보면 4가 컴퓨터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 뭐 램 계산할 때 뭐 4, 8, 16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요게 그냥 사람들이 이게 가장 빠르다는 게 판명이 나서 일단 요 형태로 바꿔요. 이게 약간 업계 표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지를 인코딩해서 요 텐서로 바꾸고 텐서를 다시 디코딩해서
이걸 바꿔요. 근데 요 사이에서 노이즈가 쫙 제거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노이즈 제거 모델이 여기서 작동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잘 될 것 같아요.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이 뭐일 것 같아요? 글쎄요. 그렇죠.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아까 우리가 학습한 인코더는 여기서 이거 아니죠. 요 인풋이 있을 때 요거를 여기서 요걸 만드는 걸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인코더로부터 만들어진 벡터를 디코딩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인코딩으로도 만들어진 벡터가 맞긴 해요. 텍스트 벡터니까 벡터가 맞긴 해요. 근데 중간에 노이즈 제거가 붙여졌죠. 그러니까 인코딩으로 만든 벡터에 뭔가 변형이 된 거를 디코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뭔가 되긴 되는데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약간 되기는 되는데 뭔가 좀 안 이쁘게 나온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막 눈도 막 한자가 없고 약간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병분 오토 인코더라는 게 생각을 합니다. 베리어블 오토 무슨 뭐 그런 거예요. 베리어블 오토 인코더인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인코딩을 하면은 하나의 벡터가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하나의 벡터로 보지 말고 벡터 분포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을 할 때 인코더가 요걸로 압축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어디쯤가 있는 걸로 압축되겠지 이런 거예요. 애매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뭐냐? 이렇게 되면은 학습되지 않은 값에 대해서는 디코딩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인코딩해서 요걸 만들고 요걸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인코딩해서 요걸 하고 요거를 계속 디퓨전 돌려. 근데 그거를 디코딩하는 건 좀 못하는 거죠. 왜냐면 학습되지 않은 값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있어요. 요거를 인코딩해서 이렇게 했어. 요게 디퓨전해가지고 이쪽 갔어. 요건 디코딩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VA를 활용해서 오토 인코더가 이제 기존의 디퓨전 모델을 획기적으로 빠르게 하는데 성공시켰는데 VA가 그거를 약간 더 강화해주는 역할을 했다. 속도보다는 그 데이터의 좀 정확성 그런 측면에서 좀 강화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게 약간 스테이블 디퓨전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똑똑하신 분들은 여기서 왜 여기서 종료하면은 더 잘 되냐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얘기하면 너무 심연이 되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VA는 굉장히 좀 오래된 거고 논문도 많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충 원리는 알았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았는데 그래서 한번 돌려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럼팟이라는 건데 콜앱 써보셨죠? 콜앱 같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GPU를 임대해서 거기서 이제 본인이 연산을 할 수 있고 GPU 자체를 한 대를 내가 점유하듯이 임대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서버리스처럼 API 쓰고 싶을 때만 약간 임시로 할당받는 그런 형식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템플릿을 만들어 놨고요. 초기에 세팅하시는 분들은 설치를 해야겠죠. 설치는 그냥 인스트럭션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구조는 약간 이렇습니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턴트 벡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노이즈예요. 노이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512 곱하기 512짜리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요거가 VAE로 인해서 인코딩이 한번 되겠죠. 인코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있어요. 요게 스테이블 디퓨전은 기본적으로 인코더를 내장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이미지를 넣으면은 여기서 인코딩 돼요. 인코딩 된 거를 여기서 계속 이제 샘플링 하는 겁니다.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노이즈를 고양이 그림으로 바꾸는 그거를 학습시킨다 했잖아요. 그 과정을 여기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세부적인 걸 조정할 수 있는데 뭐 스텝 수는 몇 번 이제 디노이징 할 거냐 20번 정도 하면은 잘 된다는 게 이제 약간 스테이블 디퓨전 만든 사람의 설명이라서 그런 거고 여기 보시면 막 스케줄러, 뭐 샘플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스케줄러는 노이즈를 리니어하게 감소시킬 거냐 아니면 뭐 엑스포셔널하게 할 거냐 뭐 로가리즘하게 할 거냐 약간 그런 건데 뭐 요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해보면서 어떤 게
해보면 약간 그림 풍도 달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거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스트럭션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만든 사람 이제 그 공식 문서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그거 따라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디코딩을 해주죠. 그럼 이제 이미지가 나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굉장히 빠르죠. 그 GPT나 제미나이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엄청 좋은 GPU도 아니에요. 한 뭐 100만 원도 안 하는 건데 거의 한 1초 만에 생성이 됩니다. 근데 보면은 뭔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이상한 그림 나와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고양이와 강아지 그림이 있을 때 결국에 하나의 정규분포로 수렴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고양이 그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그때 이제 텍스트 인코딩이라는 걸 써줍니다. 이제 요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텍스트가 토크나이즈 돼서 요거는 LLM 대충 다 아시니까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단어는 아닌데 일단 글자 뭐 이런 의미를 담는 이런 것들을 토크나이즈 할 수 있죠. 숫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숫자로 해서 벡터로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레이턴트 벡터가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막 이렇게 막 합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치냐? 그거는 묻지 마시고요. 그거는 잘 모릅니다.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합쳐가지고 그냥 정말 간단한 개념은 그냥 코사인 유사도와 같이 좀 이 벡터와 이 토크나이즈된 텍스트의 벡터와 레이턴트의 벡터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학습을 계속 시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 같이 이제 곰 그림이 있는데 뭐 bir드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요 각각의 픽셀마다 유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픽셀의 유사도가 요 bird라는 요 값의 유사도와 비슷했다. 그래서 약간 여기 매핑되는 그런 형식인 거죠. bird라는 토큰이 들어오면 여기를 뭔가 바꾸려고 한다. 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뭐 텍스트에 뭐 클래스룸 no one listening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약간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발표를 하는 약간 제 심정 약간 그런 느낌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원리는 그렇다. 근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걸 왜 하려고 했던 거냐면은 약간 그 일론 머스크랑 합성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좀 토큰을 이렇게 샘플링하는 방식에 인베드하는 거죠. 그런 형식처럼 좀 사람 이미지나 그런 것도 인베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념에서 생겨나게 된 게 이제 컨트롤 넷이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거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해요. 텍스트 인코딩은 훈련을 시킬 때 이제 요 텍스트 벡터랑 요 레이턴트 벡터에 계속 이렇게 학습을 시키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약간 제로샷 러닝처럼 그냥 미리 만들어 두면은 한 번에 적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요 포즈로 맨이 춤추는 거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오분 안에 끝낼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요 자세 그대로 유지되죠. 프롬프팅을 더 자세하게 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은데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아까 그 수답 합수는 일론 머스크를 만들고 싶으니까 요 자세를 이제 방금은 오픈 포즈를 이용해서 포즈화를 시켰잖아요. 이런 방식 말고 요거는 이제 약간 밑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레이턴트 벡터로 삼아서 그 위에서 그려보자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짧게 돌리면은 이 로딩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요 모델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모델이 지금은 하드 드라이브에 걸려 있는 상태인데 요거를 GPU VRAM으로 옮겨야겠죠. 그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로딩이 오래 걸리는 거고 요 같은 거 보시면은 요게 한번 밑그림으로 전환이 됐죠. 로딩 중인데 잘 안 되네요. 원래 여기 돼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있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있고 잠시만요.
이제 내가 만약에 바꾸고 싶은 옷의 영역을 정해줘요. 나는 일론 머스크의 티셔츠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원본이 이거거든요. 요건데 저 셔츠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뭐 바지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셔츠와 바지를 K-팝 데몬 헌터스의 의상으로 바꿔보자 하면은 그냥 결과 보여드릴게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딱 됩니다. 그러면은 그럴싸하죠? 약간 GPT나 제미나이보다 좀 잘하는 것 같죠? GPT나 제미나이는 보면은 약간 옷에 얼굴을 약간 합성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요거는 진짜 그 요 기본적인 뼈대를 레이턴트 벡터로 삼아서 거기에 이제 컨트롤 넷으로 인베드된 특성을 입혔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도메인 스페시픽하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고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도 튜닝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로라 같은 이제 가중치 행렬을 곱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속도를 가속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만약에 요런 이제 가속기를 쓰게 되면은 진짜 거의 리얼 타임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은 나왔죠. 잠깐만요. 맨이 서 있는 걸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훅훅 바뀌어요. 샌딩 인 거의 뭐 실시간으로 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약간 이 정도의 속도라면 거의 영상 처리나 약간 실시간 이미지 생성에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좀 많은 기법들이 있고 이런 거를 한 번씩 로컬에서 돌려보는 경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